지난 21일에서 22일 장장 21시간 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이 과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주 초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돼 있는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에 빠진 가운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부터 전망해보겠습니다. 원래 목요일 영장 청구할 것이냐 금요일 청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조금 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검찰에서 굴욕적인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 한 3주가량 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언론에 흘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모욕감을 많이 느끼셨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고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예도 좀 생각해 볼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세월호의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찰총장한테 조금 그 가해지던 압력이 조금 느슨해진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오히려 검찰총장님이 지금 그 증거관계 같은 것들을 다 검토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들이 검토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주말쯤에 올리게 되면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실 예정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어쨌든 뭐 전 국민의 관심이 다시 한번 이제 2014년 4월 16일 그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모습이 물 위에 떠오르면서 국민들이 이제 무척 슬픔에 잠겼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검찰은 제 길을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피해줘야 되나요? 검찰이 뭐 그런 국민 여론, 물론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또 의식한다는 것도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검찰 내부의 논리 본다면은 저는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그냥 구속시킨다고 잡아놓는다 그래요. 제가 뭐 출신이 그래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일단 잡아넣었다. 그거는 하나의 거대한 경력이 되는 거죠. 그 검사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검찰 내부의 논리, 내가 뭐 본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검찰들한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이건 제 생각이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도 구속영장 발부가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단순히 여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는 걸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도 사실 법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 형평성이라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도 결국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더 적다. 않을 이유가 더 확률적으로 적다. 그런 생각이 들죠. 노 변호사님, 그 지금 검찰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쯤 되면은 취재 기자들도 집에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제 오늘 청구하기는 이제 물이 건너갔으니까 주말에 이제 느닷없이 청구할 일은 없잖아요. 주말에 다들 퇴근하니까. 그렇죠. 만약 하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다시 이제 카운트가 되겠죠. 아니 이제 주말에 뭐 꼭 청구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원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노승건 차장하고 티타임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죠. 주말에도 청구할 수 있느냐, 일요일에도 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 주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기록 검토할 게 상당히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조사하고 났는데 왜 그런 무슨 기록을 또 검토하냐? 그 사람을 불러서 소환하기 전에 다 검토하고서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록 검토 소환하고서 또
그 사람이 한 말과 기존의 것들하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건 했다 얘기하고요. 예.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때 원래 불렀던 사람이 3명 있었지 않습니까? 예. 누군지 아세요? 최순실, 최순실, 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예. 3명을 그날 이제 당일날 불렀는데 셋 다 안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호성하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조사를 했대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소환 조사 받고 나간 다음에 예. 최순실은 안 부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박 전 대통령하고 지금 얘기가 틀린 사람은 안종범 전 수석하고 정호성의 그 녹음판 이런 거거든요. 최순실하고는 거의 얘기가 같은 얘기고. 최순실은 부인 일관이니까. 예, 그러니까 최순실을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얘기한 거는 결국 부인이었으니까 그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안종범 전 수석하고 이 정호성 비서관을 불렀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무게중심,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영장을 청구해야 될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 소명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청구 사실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응한 증거들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교수님,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 찬반 양론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땐 약간 연막 작전이 아닐까요? 일방적으로 검찰이 그냥 이렇게 잡아놓기 위한 잡아놓겠다 연막 이렇게 작전.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막을 피워가지고 예. 여론을 좀 보다가 예. 이게 또 한국 검찰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론을 좀 동량을 예의주시하다가 약간 이렇게 약간 미디어를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본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공을 세우고 싶은 게 있고 또 자기 정권이 잡아놓겠다는데 본심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공을 세워야 되니까. 예. 뭐 홍준표 씨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모래시계 검사로 일약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 되잖아요. 예. 정치 검찰 조직 내에서도 그런 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또 거기에는 반드시 또 이제 제어하고자 하는 또 아주 침착한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저는 그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포션이 그렇게 뭐 50대 50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양론은 있지만 예, 비율은 그 정도의 99대 이야기다. 1이다. 예, 그래 이런 반론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어떤 중립성을 보여주기 위한 연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선 입을 꽉 다물고 있다 그러는데요. 아무 얘기도 안 흘러나오나요? 저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거 말고 네. 또 아주 초기 발달된 이 빨대의 힘이 센 이런 그 기자들 있잖아요. 그냥 제 생각으로 처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취재된 거니까. 네. 예. 오늘 총장 보고 올라마 한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절차는 그 결정은 이미 돼 있는데 시간을 좀 벌겠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아까 이제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지나치게 끌어도 안 되고 논란이 될 것이고 너무 또 급박하게 처리해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타이밍을 본다는 측면에서 아마 대체로 동의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검찰의 고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이 이미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정치권으로도 좀 개혁의 대상으로 좀 부상해 그렇죠. 있고 개혁의 대상으로. 예. 국민들은 항상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이제 기준점도 생겼어요. 특검이 했던 것과 비교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김순환 검찰총장께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은 구속영장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걸 받아본 법원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에서도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이나 아니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검찰이 영장을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로 놓고 본다면 이제 고민은 법원이 더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이나 그 서초동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촉은 오히려 법원 쪽에 좀 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검찰은 일단 청구를 할 것이다. 대체로 출입하는 기자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노 변호사님, 13개, 혐의가 13개예요. 근데 이제 관련 적용 법규는 한 너댓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강요죄, 강요미수, 뇌물, 그 다음에
정보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이 있네요. 예. 그래서 뭐 한 대여섯 가지,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가장 포인트를 삼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뇌물죄죠, 당연히. 뇌물죄. 네. 그래서 예. 그 지난번에 이제 사람들이 한웅재 부장이 조사를 상당히 오래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원석 부장이 한 2-3시간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전체 예. 총 조사 시간 14시간 정도라고 치고, 물론 검토 시간 빼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왜 한웅재 부장이 그렇게 계속 조사했냐. 미르 K재단만 조사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뇌물은 너는 관심이 없다는 거냐, 검찰은.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난을 또 막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 이번에 이제 그 정확히 밝혔는데, 그거는 그냥 수사하는 그 부장을 여러 명을 바꿀 필요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 수사의 전략상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한웅재 부장이 조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르 K만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너네들이 그렇게 자꾸 나에게 물어보니 좀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 관계자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뇌물수수 관련해서 물론 증거도 확실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치더라도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법원, 그 검찰은 기존에는 이제 강요나 강요미수죄를 지금 모든 걸 처리했던 것을 예. 다시 뇌물로 바꿔야 되잖아요. 공수처 그렇죠. 변경을. 공소장을 바꿔야죠. 그렇게 공수처 변경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예. 말씀 중에 예. 죄송하지만 죄송하지 않아요. 네. 계속 막 끼어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방금 전에 예. 검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련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네네. 문자가 들어왔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를. 네네. 문자 봐야죠.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 그래서 방금 실시간. 직전에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문을 열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다만 사안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요 다음이 우병우라 그러더니 역시 제대로 치고 들어가긴 치고 들어가요. 제가 그럼 우병우도 잡아놓습니까? 저거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거기가 본진이죠, 거기가. 거기가 본진이에요? 본진이죠. 무슨 깡패예요? 본진 있고 말지 있고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수님은 예. 외교관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왜요? 공무원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예, 처음 보는 사람 왜 디스예요, 근데? 아니 이거 디스가 아니라 되게 좋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교수를 하죠. 근데 아니 교수도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아, 이거 학생들 아니, 농담이고. 근데 정치인 하시면은 완전히 폭망하거나 완전히 대성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근데 대성할 인상은 아닌데. 그래서 정치도 안 합니다. 제가. 아니, 웃음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니까 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노 변호사님, 네. 자 문제는 최순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최순실한테 적용한 건 강요입니까, 직권남용입니까? 잘 모르시죠? 최순실한테 적용했던 거요? 예. 미르케이 관련해가지고 예. 뇌물이죠, 뇌물. 아니죠. 그건 특검에서는 뇌물이었고 예. 특수본에서는 특수본에서는 강요죄? 아니 직권남용.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 직권남용. 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몸이라고 본 거 아니에요? 안종범하고 같이 박근혜 피의자라고 적시하면서 같이 했었죠. 그때 박근혜 당시. 피의자라고. 네, 네. 그럼 이번에 정말 궁금한 게 특수본에서는 직권남용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특검에서는 뇌물죄로 했고. 그럼 공소장을 하나로 그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었고, 예. 원래 그 특검에서 이제 병합 신청도 원래는 했었어요. 그 재판부에다가. 그랬는데 그 재판부에서 이제 사실관계가 그 똑같은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예. 최순실에 대해서 처음에 공소 제기했던 것하고 이번 것하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가지고는 그냥 병합은 안 시키는 것으로 그때 당시엔 얘기가 됐었었고, 예. 대신에 검찰한테는 이제 그 공소 변경과 공소장 관련해가지고 변경. 얘기를 좀 검토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교수님, 네. 그 탄핵 전에 우리는 많은 국민들은 믿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비서진, 수석진에서는 탄핵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상당히 뻣뻣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검찰 조사받으면서는 많이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잡혀 일단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이제 그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예. 고쳤겠죠. 이분 참 7시간하고 관련이 참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정확하게 걸리면 7시간 7시간이에요. 12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7시간 그러니까 12분으로 한 것 같은데 네. 뭐 그때도 12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7시간인데 입을 좀 크게 열고 얘기했었죠. 뭐 이게 마이크 타면 잘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본인이 곧 국가고 본인이 곧 세계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왕국에서 여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지금 궁금한, 한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꼭 들어가시면 제가 면회를 가볼 생각인데요. 예. 면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면회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굉장히 궁금한 그때 세월호 사건이 난 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 우셨잖아요. 맞아요. 눈물 좀 흘렸어요. 쉬운 게 아니고 저는 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제가 뭐 담화를 한다 이러면 진짜 이분이 연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초 동안 1분 동안 깜빡거리지 않으면 예, 근데 이게 뭐 안약을 넣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앞에 꽤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커팅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샷을 끄는 것도 아니고 롱테이크로 잡아가지고 계속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울어야지 하면 울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심리 상태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아버지이죠, 그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예. 연결을 시키시는데 저는 반대로 보죠. 오히려 유경수 여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사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선전술을 갖고 있었죠. 청와대 야당이라 그래요. 뭐 또 이런 제가 어그로 끌 것 같은데. 예. 유경수 여사한테 존경을 받으시는데 사실 유경수 여사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그런 부분에서. 증언도 좀 있었죠, 있기는. 네, 있긴 있습니다. 총리가 그렇게 김종필 말했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멀티도 김종필 총리하고 좀 비슷하네. 예. 제가 좀 그게 이러지 마십시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이라는 것은 항상 대국민 선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분은 민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계산된 예, 오히려 이제 생각을 굉장히 한다. 볼셰비키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공산당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뭐 김정일하고 굉장히 친했을 수도 있겠죠. 가가지고 이렇게 뭐 수많은 의혹이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되게 옆에서 불안불안합니다. 그런 말씀 이렇게 막 편하게 하시면은 개인 생각이 저 개인적인 제가 생각을 들으려고 제가 그러죠. 문화 네. 비평가라서 이거 뭐- 제가 제가 이런 걸 하는 직업이에요. 제가. 경희대 교수예요. 뭐 총장이거나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희대 대표로 나오신 게 아니고 아니, 뭐 개인적으로 나오신 경희대하고 문화비평이 전공이세요? 직업이죠, 저는. 문화비평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주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데 네. 또 정신분석이 또 제 전공이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이 굉장히 나오셨네.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 궁금하고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진 이 분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실은 아주 개인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한꺼번에 청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딱 이렇게 청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직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조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불안할 것 같고. 예. 어디에서 그런 증언을 느끼셨어요? 갔다가 왔는데 이제 웃는데 약간 좀 불안하게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약간 수세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부분에서. 물론, 어떤 식의 어떤 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러고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서 생각합니다. 저 우병우 속보 잠깐 전하고 하겠습니다. 야, 오늘 아주 살아 있습니다. 예. 연풍문, 청와대 연풍문에서 예. 넘겨받고 압수수색 협의 중에 있고 경내 진입은 아직 안 된 못하고 상태. 있다. 예.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진행 이게 안 중입니다.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황교안 협의 중이다. 아니, 이게 만약 TV조선에서 이렇게 방영하면요, 이거 벌점 먹고 TV조선 재승인 안 돼요. 그래요? 예. 지금 6개월 해줬거든요. 그 얘기 한마디만 잠깐 예. 관련해서 한번 하면 황교안 대행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또 말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대행에 영향력이 있다는 저를 닮아가는 영향력. 아니, 게다가 이제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옛날 그분들이 그대로 계셔요. 조건이 안 바뀐 거죠. 근데 압수수색을 허용을 해버리면 사실은 청와대가 그 전에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던 논리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거를 시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도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왜냐하면 하도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 거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하니까 우리는 하려고 했다. 이걸 일단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것을 적시해서 일부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고 대통령이 아니라 우병우 수석. 그럼요. 예. 아하. 왜냐하면 대통령은 안 한다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우리가 수사하려고 했지만 결과물을 못 얻어낸 것은 우리 탓이 아니다. 제발 이해를 해달라.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태광 교수 표현에 따르면 선전수를 보이고 있다.
근데 벌써 뭐 그치죠?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 같이 보여요. 검찰이 국민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 이번에 그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비교가 많이 되니까 그럼요.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도 나를 뽑아준 저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히려 손범규 변호사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검찰의 경위를 표한다. 특검하고 너무 다르다. 그 말이 도화선이 돼서 오히려 말이 자충수가 더- 됐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뭐 여기서 너무 많이 생겨난 국민들한테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특검은 그렇지. 엄중하게 수사했는데 검찰은 대충 수사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과잉 예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이 왜 그러셨는지 뭐 취지는 이해하나 되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손범규 교수 심리 상태는 손범규 교수가 아니라 손범규 변호사 네. 심리 상태를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아, 그분은 이제 팬덤이죠. 제가 볼 때는. 팬덤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무척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팬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예. 이 극우의 연예인입니다. 극우의 연예인. 극우라는 것은 사실 전 냉전 세대에 일반적인 민주주의를 이제 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당들은 다 빨갱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나쁜 놈, 그런 어떤 이 적화된 세력들은 다 죽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 극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뭐 계엄령 선포하라 이렇게 외치고, 예. 이건 다 극우들입니다. 그게 사실 극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극우가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만 아, 극우가 이분들은 아니라. 보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극우라고 불러요. 보수가 아니죠. 보수는 지금 이제 뭐 유승민 씨라든지 나온 그 친박에서 나온 분들 뭐 이렇게 뭐 바른정당 이름이 바른이잖아요. 딱 일단 보수잖아요, 그게. 이렇게 바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수죠. 근데 여하튼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에서 이분은 연예인인 거예요. 길라임인 거예요. 굉장히 박라임인 거죠. 그럼 손범규는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그 그렇죠. 이제 로드맨이죠. 오빠죠. 그러니까 오빠인데 뭐 이제 소녀시대 쫓아다니는 30대 오빠들하고 똑같은 거죠. 다니면서 인형 사주고 이제 하는 건데 진짜 억울한 거죠, 이분은. 진짜. 누가요? 이분이라고 하면 손범규. 예, 손 변호사. 우리가 아주 이 지시대 명사의 진력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손범규 변호사는 변호사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억울하다고. 본인이 좋아하는 분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자기의 어떤 일이기도 한 것이고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독특하긴 한데 좀 설득력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교수로 계속 유지하는 거 보면 아니 뭐 나름대로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 네, 분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런 걸 보통 이제 이고 아이디얼이라고 부르죠. 보통 자아 이상이라고 불러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 보통 우리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내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또 뭐 정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안 되고 뭐 장관 정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을 할게 이렇게 노희 생각하는.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법무부 장관 꿈 있으세요? 아니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예. 뭐 시켜주지도 그럼 않겠어요.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제 주제를 아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아는 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경증자예요. 일반적인. 신경증자라고요? 예, 신경증자로 보통 항상 남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남의 어떤 눈길을 생각하고. 신경증자? 그런 얘기 처음 신경증자. 들어. 제가 신협 박사까지 수료했는데 그런 아니 얘기 이게 처음 뭐 나쁜 들어봐요. 뜻은 아니고요. 신경증자라고 우리는 신경증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럼 교수님 남의 눈을- 그러면 심리학 전문가는 노 변호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심리학 박사예요. 이건 심리학 용어고. 박사 수료, 박사 수료. 네, 저는 뭐 신경증자라는 말은 난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죄송한데요. 우리 용어입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중요해요. 제 말씀의 핵심은 예. 그렇게 이 남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갑자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아니, 뭐 앉아가지고. 저는 이상하지 그 않습니다. 보통 사람을 신경증자라고 부른 것 같아. 지금 네, 맞습니다. 문맥을 들어보니까. 정신분석에서는 보통 사람이 다 상당히 신경증자예요. 불쾌합니다. 예. 괜찮아요. 끝나고 싸우시면 돼요. 근데 노 변호사님, 네네. 자, 궁금한 게 네.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롯데를 소환했고 SK를 소환했어요. 그렇죠. SK 쪽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중하게 조사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뇌물죄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로 할 것 같지. 예. 수사하고 있고 네, 네. 최순실도 특검은 뇌물죄로 네, 했고 네,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재용 433억이 그중에 213억은 뇌물죄, 네. 220억은 제3자 뇌물죄 뇌물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롯데나 SK가 뇌물죄로 검찰이 판단한다고 하면 이번에 범죄 혐의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이제 누구에 대한 범죄 혐의가? 롯데 SK가 네.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네. 라고 하는 것으로 했고 그
433억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늘어나냐 이거예요. 또 늘어나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까지는 삼성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SK와 예, 롯데도 예, 할 수 있죠. 거기도 거의 빼박이로 이렇게 가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왜 그게 문제가 됐냐면은 미르나 K재단에다가 돈을 기부를 한 것이 말하자면 예. 정경련에서 특히 하라고 해서 기부를 했는데 그게 왜 뇌물이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삼성은 일단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하고 똑같은 행위를 한 다른 대기업은 도대체 뭐냐? 얘네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삼성이 아닌 제일 증거가 많이 나온 SK. 사면 관련된 문자도 나오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SK를 먼저 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롯데 조사하고 면세점 걸려 있죠. 그다음에 CJ 조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지금 순서대로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르 K재단에 기부를 했던 다른 대기업들도 벌벌 떨고 있어야 될 상황이 돼버렸죠, 사실은. 아니 그리고 2016년 2월 3월에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롯데한테 70억 추가 내라. 그다음에 SK한테 80억 추가 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르 K 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추가로 또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게 커지네, 사건이. 뇌물죄는 진짜 안 받아도 상대방이 거부해도 예. 요구, 약속, 수수만 하면 다 성립이 되는 죄잖아요. 예. 근데 특히 SK 같은 경우에 80억 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안 냈잖아요. 30억으로 깎아줬죠. 깎아준 게 아니라 어쨌든 30억을 뭐 낸다고 했는데 사실 내진 않았어요. 그쪽은. 어쨌든 간에 80억 내라고 그거만 했는데 해도. 그것도 어쨌든 간에 뇌물이 돼버리는 거고 예. 또 롯데 같은 경우도 70억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잖아요. 돌려줬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돌려줬어도 뇌물은 뇌물이죠. 그렇게 추가가 되겠죠. 교수님, 이제 이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우병우 속보 얘기하네. 우병우 속보 또 들어왔어요? 제가 변호사님께 한 가지 궁금한 예. 게 있어서요. 70억이 갔다가 온 케이스인 롯데와 80억인지가 예. 요구만 한 상태에서 거절한 케이스 이렇게 좀 다른데 예. 갔다 온 거는 제가 유죄로 인정받는다는 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요구한 상태에서 아예 거절한 것도 마찬가지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요구 수수니까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 네. 그것도 다 뇌물을 원래 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전에 미르 K 스포츠 물론, 재단도 대가성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죠. 미르케이 재단에 돈을 내면 예. 그에 상응하는 대가적 행위를 대통령이 시혜적으로 해주었다. 그 시혜적 행위가 뭐 예. 면세점은 안 됐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공정이나 이런 데 그때 문제 있었던 거라든가 세무조사 빼준 거라든가 예. 뭐 그 주파수 미래부의 주파수 그렇죠. 낙찰을 예. 좀 저가를 받게 해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교수님, 이제 그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96년 전두환 노태우. 네. 이때 그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하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거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봐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넘어간 거거든요. 크죠. 예.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나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많은 증언들이 확보되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대면 조사를 했을 때 그 진술한 내용들 사실 나중에는 보도를 보면은 이미 검찰은 다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고 예. 그냥 이제 그 진술이 필요해가지고 부른 것 뿐이다. 확인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논리 싸움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미 검찰은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장 청구를 비롯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이 지금 직권남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뇌물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포괄적인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그것을 강압에 의해서 뇌물을 요구한 그런 정황까지도 다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자, 뇌물죄가 예를 들어갖고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직권남용이 포함이 돼요? 또 의료법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더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 큰 것만 따지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같이 지었을 때 예. 이걸 우리가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해요. 실체적 경합범. 예. 예. 그건 이제 죄가 여러 개가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A죄 10, B죄 20 이렇게 다 섞어서 더하는 게 아니고 아, 제일 큰 죄 예, 하나.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게 무기면 무기 1.5 무기. 그러니까 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일단 두 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 예. 먼저 결정을 해요. 근데 무기는 어차피 더해봤자 무기니까 필요 없고. 상관이 없고 법정 유기징역이 최고형이 이제 문제죠. 20년에다가 1.5를 더하게 되면 30년.
요즘 법정 최고형이 30년 아닙니까? 30년 무기징역이. 됐어요? 예, 오, 한번 중간에 45년이요?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45년까지가 원래 할 수 있고 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오. 집행유예 자체가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3년 이상이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 형이 늘어났다면서 꽤 행복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안 행복하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최하가 10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년부터 45년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 형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집행유예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높은 그 최장의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래, 최하한을 예.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절대 대상이 그러니까 안 되는 10년에서 거죠. 만약에 이제 한번 장량 감각이 뭐야 갑자기 이런 장량 감경 이런 걸 해주는데 한번 꺾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5년. 그럼 2분의 1까지 꺾어주니까 5년이잖아요. 근데 5년이어도 집행유예 안 되는 5년이면 거죠. 집행유예가 안 예. 되죠. 최고형이 3년일 때만 집행유예가 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또 박근혜 대통령 초범이신데. 초범이어서 그러니까 장량 감경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니죠. 혐의이기 예. 때문에 예. 뭐 아니, 이제 초범, 확정된다고 초범도 했을 때. 네네. 확정된다고 저는 오히려 했을 그 사안보다는 예. 그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예. 그때 여론이 과연 음. 우리가 그 어떤 보수 진영이 고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이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 아주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본격 시대에 이제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적응 좀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나오셔서 자택으로 이동을 이제 거처를 옮기셨는데 예. 옮길 때 그 화면을 사람들이 대중들이 보고 동정 여론을 가졌다가도 동정 여론을 놨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하. 대체로 이제 쓸쓸히 퇴장하는 것을 연상했었는데 웃으면서 손 들고. 그렇죠. 웃으면서 손도 그것도 이제 열렬 지지자층들이 와서 거기서 태극기를 흔들고 하는 모습. 게다가 현직 친박 정치인이라는 사람 여럿이 와서 예. 마치 호위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동정 여론보다는 오히려 그 조금 더 여론이 좀 악화된 측면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네.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이지만 2, 3%지만 같은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여론도 예. 그랬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당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으로 얼마나 케어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대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홍준표 그러니까 한국당의 유력 주자인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비박계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이 좁혀지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태극기를 대표한다라는 후보인 김진태 후보도 대선 일정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예. 있습니다. 점점 이제 동정 여론도 크게 좀 일지 않고 사그러들고 그리고 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도 뭉쳐지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땐 약간 연막 작전이 아닐까요? 일방적으로 검찰이 그냥 이렇게 잡아놓기 위한 잡아놓겠다 연막 작전. 이렇게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막을 피워가지고 예. 여론을 좀 보다가 예. 이게 또 한국 검찰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론을 좀 동량을 예의주시하다가 약간 미디어를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본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공을 세우고 싶은 게 있고 또 자기 정권이 잡아놓겠다는데 본심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공을 세워야 되니까. 예. 뭐 홍준표 씨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모래시계 검사로 일약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 되잖아요. 예. 정치 검찰 조직 내에서도 그런 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또 거기에는 반드시 또 이제 제어하고자 하는 또 아주 침착한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저는 그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포지션이 그렇게 뭐 50대 50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양론은 있지만 예, 비율은 그 정도의 90대 이야기다. 1이다. 예, 그래 이런 반론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중립성을 보여주기 위한 연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다 그러는데요. 아무 얘기도 안 흘러나오나요? 저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거 말고 네. 또 아주 초기 발달된 이 빨대 힘이 센 이런 그 기자들 있잖아요. 그냥 제 생각으로 처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취재된 거니까. 네. 예. 오늘 총장 보고 올라마 한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절차는 그 결정은 이미 돼 있는데 시간을 좀 벌겠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아까 이제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지나치게 끌어도 안 되고 논란이 될 것이고 너무 또 급박하게 처리해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타이밍을 본다는 측면에서 아마 대체로 동의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검찰의 고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이 이미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정치권으로도 좀 개혁의 대상으로 좀 부상해 그렇죠. 있고 개혁의 대상으로. 네. 예. 국민들은 항상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이제 기준점도 생겼어요. 특검이 했던 것과 비교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김순환 검찰총장께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은 구속영장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걸 받아본 법원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에서도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이나 아니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영장 기각됐는데 그 검찰이 영장을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로 놓고 본다면 이제 고민은 법원이 더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이나 그 서초동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네, 둘 중에 하나씩. 예. 근데 대성할 인상은 아닌데. 그래서 정치도 안 합니다. 아니, 웃음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니까 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노 변호사님, 네. 자 문제는 최순실 미르K 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최순실한테 적용한 건 강요입니까, 직권남용입니까? 잘 모르시죠? 최순실한테 적용했던 거요? 예. 미르K 관련해가지고 예. 뇌물이죠, 뇌물. 아니죠. 그건 특검에서는 뇌물이었고 네. 특수본에서는 특수본에서는 강요죄? 아니,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에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범이라고 본 거 아니에요? 안종범하고 같이 박근혜 피의자라고 적시하면서 같이 했었죠. 그때 박근혜 당시. 피의자라고. 네. 그럼 이번에 정말 궁금한 게 특수본에서는 직권남용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특검에서는 뇌물죄로 했고. 그럼 공소장을 하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었고, 예. 원래 그 특검에서 이제 병합 신청도 원래는 했었어요. 그 재판부에다가. 그랬는데 그 재판부에서 이제 사실관계가 똑같은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예. 최순실에 대해서 처음에 공소 제기했던 것하고 이번 것하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가지고는 그냥 병합은 안 시키는 것으로 그때 당시엔 얘기가 됐었었고, 예. 대신에 검찰한테는 이제 그 공소 변경과 공소장 관련해가지고 변경. 얘기를 좀 검토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교수님, 그 탄핵 전에 우리는 많은 국민들은 믿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비서진, 수석진에서는 탄핵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상당히 뻣뻣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검찰 조사받으면서는 많이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잡혀 일단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이제 그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예. 고쳤겠죠. 이분 참 7시간하고 관련이 참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정확하게 뭐 걸리면 12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7시간 그러니까 12분으로 한 것 같은데 네. 뭐 그때도 12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7시간인데. 입을 좀 크게 열고 얘기했었죠. 뭐 이게 마이크 타면 잘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본인이 곧 국가고 본인이 곧 세계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왕국에서 여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지금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꼭 들어가시면 제가 면회를 가볼 생각인데요. 예. 면회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면회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굉장히 궁금한 그때 세월호 사건이 난 뒤에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 우셨잖아요. 맞아요. 눈물 좀 흘렸어요. 쉬운 게 아니고 저는 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제가 뭐 담화를 한다 이러면 진짜 이분이 연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초 동안 1분 동안 깜빡거리지 않으면 네, 근데 이게 뭐 안약을 넣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앞에 꽤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커팅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샷을 끄는 것도 아니고 롱테이크로 잡아가지고 계속 지난 21일에서 22일 장장 21시간 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이 과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주 초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돼 있는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에 빠진 가운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부터 전망해보겠습니다. 원래 목요일 영장 청구할 것이냐 금요일 청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조금 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검찰에서 굴욕적인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 한 3주가량 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언론에 흘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모욕감을 많이 느끼셨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고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예도 좀 생각해 볼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세월호의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찰총장한테 조금 그 가해지던 압력이 조금 느슨해진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오히려 검찰총장님이 지금 그 증거 관계 같은 것들을 다 검토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들이 검토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주말쯤에 올리게 되면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실 예정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어쨌든 뭐 전 국민의 관심이 다시 한번 이제 2014년 4월 16일 그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모습이 물 위에 떠오르면서 국민들이 이제 무척 슬픔에 잠겼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검찰은 제 길을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피해줘야 되나요? 검찰이 뭐 그런 국민 여론, 물론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또 의식한다는 것도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검찰 내부의 논리 본다면은 저는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그냥 구속시킨다고 잡아놓는다 그래요. 제가 뭐 출신이 그래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일단 잡아넣었다. 그거는 하나의 거대한 경력이 되는 거죠. 그 검사들한테는. 그래서 촉은 오히려 법원 쪽에 좀 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검찰은 일단 청구를 할 것이다. 대체로 출입하는 기자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13개, 혐의가 13개예요. 근데 이제 관련 적용 법규는 한 너댓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강요죄, 강요미수, 뇌물, 그 다음에 정보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죄,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이 있네요. 그래서 뭐 한 대여섯 가지,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가장 포인트를 삼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뇌물죄죠, 당연히. 뇌물죄.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사람들이 한웅재 부장이 조사를 상당히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원석 부장이 한 2-3시간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전체 총 조사 시간 14시간 정도라고 치고, 물론 검토 시간 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왜 한웅재 부장이 그렇게 계속 조사했냐. 미르 K재단만 조사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뇌물은 너는 관심이 없다는 거냐, 검찰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난을 또 막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 이번에 이제 그 정확히 밝혔는데, 그거는 그냥 수사하는 그 부장을 여러 명을 바꿀 필요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 수사의 전략상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한웅재 부장이 조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르 K만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너네들이 그렇게 자꾸 나에게 물어보니 좀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 관계자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뇌물수수 관련해서 물론 증거도 확실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치더라도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법원, 그 검찰은 기존에는 이제 강요나 강요미수죄를 지금 모든 걸 처리했던 것을 다시 뇌물로 바꿔야 되잖아요. 공수처 변경을. 공소장을 바꿔야죠. 그렇게 공수처 변경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런 죄송하지만 죄송하지 않아요. 계속 막 끼어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방금 전에 검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련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네네. 문자가 들어왔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를. 네네. 문자 봐야죠.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 그래서 방금 직전에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문을 열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다만 사안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요 다음이 우병우라 그러더니 역시 제대로 치고 들어가긴 치고 들어가요. 제가 그럼 우병우도 잡아놓습니까? 저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거기가 본진이죠. 거기가. 거기가 본진이에요? 본진이죠. 무슨 깡패예요? 본진 있고 말진 있고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수님은 예. 외교관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왜요? 공무원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처음 보는 사람 왜 디스예요, 근데? 아니 이거 디스가 아니라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수를 하죠. 근데 아니 교수들은 잘할 것 같진 않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학생들 아니, 농담이고. 근데 정치인 하시면은 완전히 폭망하거나 완전히 대성하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검찰 내부 논리, 내가 뭐 본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검찰들한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이건 제 생각이고. 예.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도 구속영장 발부가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단순히 여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는 걸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의 입장에서도 사실 법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 형평성이라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도 결국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더 적다. 않을 이유가 더 확률적으로 적다. 그런 생각이 들죠. 노 변호사님. 네. 지금 검찰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쯤 되면은 취재 기자들도 집에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제 오늘 청구하기는 이제 물이 건너갔으니까 주말에 이제 느닷없이 청구할 일은 없잖아요. 주말에 다들 퇴근하니까. 그렇죠. 만약 하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다시 이제 카운트가 되겠죠. 아니 이제 주말에 뭐 꼭 청구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원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노승건 차장하고 티타임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죠. 예. 주말에도 청구할 수 있느냐, 일요일에도 하냐. 그랬더니 그때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 주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기록 검토할 게 상당히 많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조사하고 났는데 왜 그런 무슨 기록을 또 검토하냐? 그 사람을 불러서 소환하기 전에 다 검토하고서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록 이제 검토. 소환하고서 또 그 사람이 한 말과 기존의 것들하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건 했다 얘기하고요. 예.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때 원래 불렀던 사람이 3명 있었지 않습니까? 예. 누군지 아세요? 최순실, 최순실, 네, 안종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예. 3명을 그날 이제 당일날 불렀는데 셋 다 안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호성하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조사를 했대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소환 조사 받고 나간 다음에 예. 최순실은 안 부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박 전 대통령하고 지금 얘기가 틀린 사람은 안종범 전 수석하고 정호성의 그 녹음 파일 이런 거거든요. 최순실하고는 거의 얘기가 같은 얘기고. 최순실은 부인 일관이니까. 예, 그러니까 최순실을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얘기한 거는 결국 부인이었으니까 그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안종범 전 수석하고 이 정호성 비서관을 불렀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무게중심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영장을 청구해야 될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 소명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청구 사실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응한 증거들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교수님,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 찬반 양